그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좀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하고 이런 얘기 하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드라마 속에서 그 스킨십 장면이 나왔을 때 뭐 부모님이 헛기침을 하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채널을 황급히 돌린다거나 아니면 야 빨리 들어가 재미나지 막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서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딴데 뭐 하나 그리고 아까 우리 정블링 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들들 이제 이렇게 엄마가 고급 이제 휴지 이렇게 넣어주거나 야, 뭐 적당히 해. 이 정도는 그 남성들의 성문화 우리 남자 청소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반대로 여자 청소년들은 없어요. 맞죠. 아무것도. 네. 너 뭐 할 때 조심해. 뭐 손톱 뭐 조심 깎을 때 뭐 깎은 날은 조심하고 아니면 이런 뭐 이렇게 콘돔이 있어 이런 설명을 그 누구도 안 해줘요. 뭐가 안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자 청소년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자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그것들을 알아가고 호기심을 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들은 이 미디어 세계밖에 없는 거죠. 인터넷, 네, 뭐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그런데 조금 이제 아까 편차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조금 의식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게 뭐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어떤 비판 의식이 있는 학생들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 대체로는 그리고 이제 한 반에 좀 파워가 있는 친구 한두 명이 예를 들어서 성착취물, 뭐 포르노, 음란물 이런 것들을 야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다. 그러면 그 반이 80~90%가 다 봤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던 백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본 그 아이들, 예, 성인식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수정해 주려면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맞아. 저는 이제 그 미디어의 영향으로 모방 범죄를 한 그 아동 청소년이 왔을 때는 보호자 이제 교육도 같이 하는데 이런 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미션을 주고 기간을 굉장히 길게 둬요. 여러분도 아마 소위 말해서 야하다는 거 보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아니 맞지. 네네. 맞지. 그런데 그 연령을 잘 따져 내가 언제 이거 뭐야? 라고 본 게 저는 7살 때 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장면을 아직도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책으로 봤어요. 네, 저희 부모님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신데요. 야 빨리 봤다 야. 네, 그 장롱에 이렇게 장롱인가요? 옷장에 숨겨놓은 그 책이 뭐지 하고 호기심이 봤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언니를 데리고 와서 같이 또 봤던 그게 있는데 이게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 청소년들이 지금 왜곡됐거나 뭔가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환하고 변화시키고 수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이분들의 성의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편차가 있다. 사실 조주빈이나 우리 그 청소년들 가해자로 나온 청소년들 같은 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성의식을 맞습니다. 갖고 있는 청소년들도 네, 네.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분개하고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아이들한테 해줘야 돼서 또래 안에서도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로 미디어의 그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의식이 전반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그 고등학교 때 나는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인가 그게 19금이었어. 난 그게 처음 봤거든. 강수연 씨 나오고. 네네. 저는 그거 보고 왜 충격을 그때 너무 늦었네. 네. 내가 그래가지고 맘도 모르고 있다 시집갔다 돌아왔어요. 네. 갑자기 이게 커밍아웃.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남녀 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만 남녀 합반이었고 4학년 때부터 분반 여중 나오고 여고 나오고 그리고 진짜 남자에 대한 그런 걸 정말 몰랐어. 나 아는 남자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이 둘이밖에 없었고 지금이야 뭐 남사친 이러지만 진짜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이런 게 없으니까 친구 남자 사람 친구가 없었거든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진짜
40 넘어가지고 남자 사람들이 아 이렇게 좋구나. 뭐 별 거 없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런 이게 인식이 시대적인 되는 흐름 따라 네.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때도 제일 접했던 건 아예 그런 교육 자체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시내에 놀러 나가면 세운상가나 낙원상가에 가면 이렇게 아저씨들이 불러 야 학생 예 좋은 거 있어. 그 좋은 게 뭘까? 아. 좋은 거 있어. 야 일로 왔다 가. 일로 와. 야 봐. 그러면 이제 좋은 거라고 하면 뭐 책도 있고 옛날 테이프 뭐 네. VHS 베타 테이프 뭐 예,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애들끼리 서로 돌려보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되면 이제 그런 걸 알고 아이들이 이제 소위 선생님한테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뭐 반성문 쓰는 정도? 네. 그럼 뭐 그게 심하게 뭐 정확도 아니에요. 그냥 반성문 쓰 근신 정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호기심이나 단순이 아니라 이게 지금 범죄로 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요번에도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요. 그게 국민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아이가 저런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저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걸 보고 그게 부모로서 납득이 가겠냐 말이죠. 그래서 뭐 가까운 중동 저쪽에 보면 뭐 중동 아시아 이쪽에 보면 거기는 성범죄나 그다음에 남의 뭐 여자를 탐했대도 이러면 진짜로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네.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심하게는 그다음에 뭐 국가에서는 뭐 여기 묶어가지고 발목에다 평양에 빠뜨린다는 데도 있었고 하여튼 좀 공포스럽게 무섭게 범죄가 되는데 해외의 처벌과 우리나라의 처벌은 지금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 결국은 또 정치로 가 정치 결국은 잘 뽑아야 된다고. 해외에 대한 국회의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해외 아까 이제 말씀하셔서 그 저희도 야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100년형이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정말 그럴까? 그리고 사실 이 엠번방 사건이 이제 더 드러나면서 사실 엠번방은 그 가벼운 처벌을 먹고 자란 그렇죠. 예, 양군 예, 그게 토대가 된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빨간 마우라 그 비디오 사건부터 시작해서 1999년에 소란에 네. 지금은 폐쇄됐지만 그 소란의 회원이 100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의 네. 엠번방 26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엠번방 그리고 이제 양진호라는 그 웹하드 회장이란 사람이 웹하드 카르텔 해서 정말 이걸 삭제해 준다라는 그 디지털 장애 업체까지도 다 유착이 되어 있는 네, 아주 네, 엄청난 그 거의 우리나라의 조폭이네, 네네 조폭이야. 그 산업이 이 성산업이 영화 산업보다 훨씬 더 큰 건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처벌이 예, 정말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것들을 먹고 자라서 지금 이렇게 엠번방 사건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예, 만약에 해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네, 해외는 일단 미국에 지금 우리 그 손정우라는 네. 있죠. 아동 성차별 다크웹 예. 예, 운영자. 네, 그 사람이 1년 6개월 살고 나왔죠. 네, 4월 네, 27일에. 네. 근데 그 아직 사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치소에 왜냐면 미국으로 이제 송환 인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실형을 살고 예, 그 이제 구치소에 아직 수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를 보니까 거의 최소 20년형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최소 20년형인데 우리나라는 실형 1년 6개월을 살고 나왔다라는 게 이제 비교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조금 컨닝을 하면은요. 네. 제가 너무 이제 그랬다더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찾아보니까 해외의 성범죄 처벌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 우리 가까운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화학적 거세 들어보셨죠? 헤이데. 네. 헤이데. 꼭 해야 돼. 어, 네. 해야 돼.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야. 싱가포르에서는요. 아까 뭐 이렇게 돌로 쳐 네, 죽인다 네, 네. 했는데 강제 추행만 해도 이게 태형이 가능해요. 그렇죠. 물리적 통증을 하는 형벌이 가능하고 그리고 징역형에 처하고 미국은 뭐 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아동 성범죄는 사형에 버금가는 거의 종신형
그러니까 으로 뭐 다루고 200년, 300년도 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아동 성범죄로 2번 이상의 범죄, 투 스트라이크 아웃죄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무기한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나라마다 형벌이 굉장히 무겁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런 걸 제작, 배포, 소지, 구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우리나라 뭐 3년 지금 개정돼서 3년, 5년 이상으로 받았지만 그 수준은 외국에 갔으면은 뭐 개정된 게 3년 이상이 개정된 게 경범죄 수준으로 갖고 있나 보네. 다 갖고 있어. 다들이 그림이 1년 이렇게 해놓지.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치적 얘기라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번에도 국회의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에 보면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하고 다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니 이게 입법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상정조차를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없고 뒤가 구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입법화돼서 정말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진짜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게 뭐 처벌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뭐 조금 하다 말지? 요 정도 수준의 말지라고 끝나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개헌해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야. 저는 그리고 29일에 이게 국회에서 정말 가까스로 여러 묵혀있던 19개 법안이 거의 20년 동안 발의돼 있던 것이 이번에 한 번에 모두 다 통과되는 그런 뭐 쾌거 아닌 쾌거를 이뤘지만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다면 물음표를 가지면서 이 그 감수성이라는 거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그리고 뭐 양형 기준을 정할 때 법 쪽에 계신 분들이 해외 사례를 참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감수성 그리고 내가 어떤 성에 대한 뭐 교육들을 받아왔고 또 우리나라 이 가부장 문화는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 그리고 성차별적인 것들 여성이 여전히 어떤 그 혐오 또는 비하 그리고 여성이 어떤 그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될 때는 이 형량을 늘리는 것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유, 엄청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아까 정블링님 말씀하신 이 정치는 바로 우리가 그 콩나물 값이 매겨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형벌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성범죄 없는 곳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떠들어 봐야 그 법이 그걸 안 정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국민청원으로 뭐 함정 수사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성매수 유인되는 아동 청소년들을 계속 대상 청소년으로 바라봤었는데 이번에 피해 청소년으로 된 것들 이런 이제 쾌거들을 이뤄서 저희는 나름대로 소소한 자축을 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고 이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정체되는 거는 시간 문제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법안이 발의됐고 또 이것이 통과되면서 이제 어떤 속도를 내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이 교육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는 의지의 문제도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역시나 이 법이 세야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요즘은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N번방 방지법이 이 N번방 방지법의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진화되고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한번 칠까요? 잘 만드셨습니다. 아닌가?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장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또 네. 이 센터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뭐 잘하면 여기다 고정이라고. 저도 이런 거 하나. 아, 예. 네, 만들어줄게요. 네, 만들어줄게요. 제 담당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다음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네, 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